안녕하세요. 민법 이종근입니다. 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자는 일단 22페이지를 펴세요. 22페이지. 자, 내용을 보니까 이게 537쪽이 됩니다. 책을 펴보시면 끝까지 537쪽 기출문제를 빼고서요. 그러면 537쪽을 나누기 30일. 그러니까 한 달에가 1회독을 한다는 놈에는 17.9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537쪽을 갖다가 나누기 31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뭐라 했냐면은 네, 17.9쪽. 몇 쪽? 17.9쪽을 갖다가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매일 읽어도 30일이 걸립니다. 근데 책을 읽을수록 자꾸 화가 납니다. 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양으로 승부를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으로 승부 다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양을 뭐 한다? 양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공부할 때 양을 줄이지 못하면 나중에 9월달, 10월달 가서 멘붕 와서 그때 멘붕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은 어떻게 줄여야 될까 봤더니 할 수 없습니다. 양 줄이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기출 문제가 있어요. 민법에. 과거의 기출 문제를 잘 뭐하면 분석해 보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주 나오고 또 반드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첫째 뭐다?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수업을 들었다 생각합시다. 자,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고 나서 의문점이 많게 되면 이런 생각합니다. 모른다. 하나도 모른다. 자,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야. 차차 익숙해질 거야. 그러면 이 과정이 생각해 보세요. 자, 1월, 2월 한 코스 끝나죠? 그죠? 끝나죠? 다음에 3월, 4월 또 코스가 다시 돌아오죠? 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차차 익숙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하나씩 정도 공부한다. 자, 1월달 4개, 2월달 4개. 한 달을 4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달마다 나 4개씩만 익힐 거야.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한 번 다 듣고 한 번에 나 이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자기 욕심하고 자기 현실이 안 맞으면 거기서 괴리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오늘 강의의 주제를 한번 제가 말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민법이 너무 딱딱하다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네. 이 말이 맞는가 보세요. 네. 밤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네, 요리를 만듭니다. 자, 스스로 요리해서 먹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요리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그저 만약에 요리를 제공해서 그 사람이 요리를 해서 어떻습니까? 맛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이겁니다. 뭐라고요? 조금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요리를 만들어서 함께 요리 만들어서 먹고 맛을 느낀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네, 이건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가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책자 가시면 22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책을 순서대로 읽다가는 나중에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큰 흐름을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죠. 관계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관계 중에서 법이 규율하는 관계가 있어요. 법이 규율한다. 그걸 법률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법이 규율하지 않는 관계는 뭘까?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참 편하죠. 어떻게? 네, 법률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B자 하나 써주면 된다 이야기예요. B. 무슨 관계? 비법률 관계.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네, 법률 관계와 무슨 관계? 비법률 관계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네, 이 두 가지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요. 네, 법률 관계를 위반하게 되면 강제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쪽은 비법률 관계는 혹시 위반하더라도 손가락질은 받아도 법으로 강제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법률 관계 중에서 책에 보면은 호의관계라는 말이 있어요. 호의관계라고 돼 있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호의관계는 다른 거 없고요. 혹시 이렇게 차 탈 때요. 야타가 뭐죠? 예? 같은 방향에 타 같이 가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건 분명히 같은 방향이니까 호의 관계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차를 너무 과속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든 또는 타인이 잘못했든 차가 추돌을 해가지고 만약에 옆에 탄 사람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호의 관계 출발했지만 옆 사람이 만약에 다치게 되거나 사망하게 되면요. 그때는 이 법률 관계로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책자에 보시면 23쪽에 페이지 23쪽에 거기 무슨 호의 관계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건 참고 사항이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법률 관계가 출발했는데 만약에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거기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가 발생한다. 뭐 요런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패스해도 좋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는 포인트는 법률 관계예요. 그럼 책에 보시면 막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책 보면서 갑자기 공부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법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법률 관계가 일정한 재료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일정한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요즘
요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 많죠?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뭐야? 자,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배달 시켜 먹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것도 맛있을 거예요. 자, 요리를 만들어서 지금 무엇을 낀다? 맛을 낀다. 그러면 오늘 주제에 벌써 이 두 가지가 벌써 떴네요. 그죠? 두 가지 떴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에 해당하는 이 재료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이렇게 풀이합니다. 뭐예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 요리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맛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법률 용어로 법률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요리 만들 때 일단 재료 보여주고 그다음에 막 요리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시식을 해가지고 맛이 있다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보게 되면요, 요리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재료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 요리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 한다? 요건. 자, 여기 요 글자 잘 보세요. 요자가 있고요. 여기 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리는 요건. 자, 맛은 뭐다? 법률 효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법률 사실 중에서 이제 이것도 이 안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법률 사실 안에 들어갔더니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별이라는 것입니다. 별. 법률 사실 재료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별. 이 별을 나중에 의사표시라고 얘기해요. 의사표시. 그 다음에 법률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가 봤더니 이런 단어를 쓰더라 그런 얘기예요. 법률 행위. 그리고 법률 효과는 뭔가 봤더니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법률 행위란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차를 보게 되면 책자를 제가 한번 볼게요. 책자가 이렇게 있으면 22페이지 있죠? 22페이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봐요. 이렇게 목차가 나와요. 이게 총칙 목차인데 챕터 1부터 챕터 6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챕터 1부터 6까지 보게 되면 챕터 1이 권리 변동과 법률 행위 서론, 챕터 2가 법률 행위의 목적, 챕터 3이 의사 표시가 나왔죠. 챕터 4가 법률 행위의 대리고, 챕터 5번째가 무효와 취소고, 챕터 6이 법률 행위의 부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자에서 목차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다? 법률 행위라는 단어다 그런 얘기야.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있죠? 그죠? 그럼 보세요. 거기 1장이 제목이 뭐예요? 1장이 권리 변동과 법률 행위 서론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권리 변동과 법률 행위. 나왔잖아요. 권리 변동과 법률 행위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3장의 제목이 2장은 목적이고 3장은 의사 표시라고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연습하세요. 그래. 법률 관계에는 재료가 있고 요리가 있고 맛이 있다. 그래서 재료에 해당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법률 사실, 요리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맛에 해당하는 것을 법률 효과다. 그리고 재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가 뭐다? 별. 앞으로 별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그러면 법률 요건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법률 행위. 그리고 법률 효과는 뭐다? 권리 변동. 결국 체제가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네, 별 볼 일 있는 것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의 문제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과 별 볼 일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과 네, 별 볼 일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권리 변동은 여기 법률 효과에 해당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책자의 구성을 보게 되면 22페이지의 법률관계 변동과 권리 변동, 즉 법률관계가 변동이 생기면 그죠? 권리도 변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네, 24페이지 가시면 네, 권리 변동의 형태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순서 나오는 겁니다. 페이지 24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네, 법률 권리 변동의 형태 세 가지입니다. 네, 가로 1번이 권리가 뭐한다? 네,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권리의 발생이다. 네, 두 번째가 우측 페이지에 네, 권리 변경이다. 네, 세 번째가 권리의 소멸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의 형태 세 가지를 책제가 끝나고 나서 26페이지 가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결과면 결과가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 변동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왼쪽 가보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에 나와 있는 제목이 뭐예요? 네,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요? 26페이지에. 권리 변동의 원인은 이거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네, 이제 28페이지 가시면 법률 행위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28쪽 가시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법률 행위의 28페이지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변동의 뜻이 뭐냐는 얘기예요. 뜻. 권리 변동의 뜻, 의가 뭐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법률 행위는 28쪽에 보시면 자, 색깔 들어간 데 보세요. 법률 행위란 의사 표시를 반드시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해 볼까요? 네. 법률 행위란 별 들어가 있는 자, 사실입니까? 요건입니까? 효과입니까? 네, 거기 요건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28쪽에서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 관계를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29쪽에서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2쪽 가시면 법률 행위의 요건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구별합니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얘기하고 네, 세 번째는 우측 페이지에 있죠. 33쪽에 법률 행위 종류가 나온다 이야기. 종류. 네.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한 다음에 이거 공부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법률 행위 뭐가 나오고 네 번째가 법률 행위의 목적이 나오고 네, 다섯 번째가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의사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대리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효력 요건을 못 갖추게 되면 무효나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효 취소에 관한 얘기를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 거기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이런 타이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책자가 조건, 기한, 그래서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돼 있고 무효 취소가 있고 대리가 있고 네 여기 의사 표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자가 전부 다 총칙은 이거 가지고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재료, 요리, 맛 그러니까 벌써 해결됐네요. 밤하늘의 별이 뭐죠? 암호가 의사 표시, 요리 중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뭐라고요? 별을 가지고 요리 만들어서 맛을 느낀다. 자, 의사표시 요리 중 법률 행위. 의사표시 법률 행위 가지고 권리 변동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다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책자 순서에 따라서 자, 24쪽 가보세요. 네, 24쪽 가시면은 권리 변동의 종류가 나올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권리 변동 들어가면 자, 첫 번째 해봅시다. 이렇게 해볼게요. P라는 사람이 있다. P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생각해 볼게요. 자, P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네, 그러다가요. 어느 날 P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게 되면 우리는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상속. 자, 상속을 누가 받은가 받았더니 네, 갑이 상속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자, 상속받은 갑이 자,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한다라고 생각합시다. 건물 신축했어요. 네,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다 해볼게요. 매매. 자, 매매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갑이 내가 이것을 판다. 내가 산다. 자, 볼까요? 갑이 판다, 팔겠다, 사겠다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주세요라고 달라 할 거예요. 그죠? 달라? 그럼 이쪽도 뭐 한다? 달라? 이렇게 들어가요. 네, 요게 한 폼이에요. 이게 한 폼. 기억하세요. 갑하고 을하고 판다, 산다, 매매해서 달라. 네, 책에다 달라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을한테 뭐냐면 대금, 돈 달라는 거 있잖아요. 대금, 청구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뭐예요? 이쪽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세요. 똑같이. 뭐 저럴까요? 네, 재산권 달라는 청구권. 소유권이 되겠죠. 그리고 판다란 얘기는 청약 의사표시. 산다는 말은 승낙 의사표시. 네, 이래 가지고 갑의 마지막 단계는 잔금을 주고요. 이쪽은 이제 서류를 줘야 돼요. 각종 등기 관련된 서류를 교부해서 가서 등기를 하게 되죠. 자, 등기하게 되면 비로소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소유권 취득한 다음에 그냥 이거 갖고 있었으니까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네, 첫 번째 A한테 돈을 빌리고 그래서 채권이 있어서 이쪽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다시 또 담보 제공해서 또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부동산 담보 대출. 그래서 소유권이 갖고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사용이 있고 수익이 있고 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거는 이제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유권은 권리,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은 뭐다? 권능. 근데 이게 권리인지 권능인지 시험 문제는 물어보지 않는데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은
사용권, 수익권 주는 것이 아니고 처분권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환 가치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 경매할 수 있는 처분권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 정도 해놓고 나서 거기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원시하고 승계가 있어요. 자, 원시는 처음 취득, 승계는 이어 취득. 먼저 이거부터 연습하세요. 원시는 처음 취득, 승계는 이어 취득.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을 원시 취득한 자가 누굴까요? 그죠? 누굴까요? 태조 이성계.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세종대왕이 있을 거예요. 세종대왕은 왕위를 계승했죠. 승계 취득한 거예요. 그럼 봅시다. 상속은 원시일까요? 승계일까요? 연습하세요. 상속. 갑이 처음 취득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시가 아니고 뭐다? 승계다 연습하기. 자, 건물 신축했어요. 신축은 무슨 취득이 아니에요. 승계가 아니고 자기가 처음 취득한 것이 되겠죠. 원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매매에 의해서 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한 것은 뭘까요? 소유권 취득은 뭘까요? 당연히 원시가 아니고 당연히 승계가 되겠죠. 다음,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용, 수익, 처분에서 처분을 이어받은 거니까 저당권 취득도 원시가 아니고 뭐다? 승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승계를 가니까 승계는 다시 이전적하고 설정적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전적, 설정적으로 나눠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전은 아까 소유권 같은 경우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이 세 가지가 몽땅 다 오면 이전적. 설정적은 사용, 수익권만 오고 처분권이 오지 않거나 또는 사용, 수익권은 없지만 처분권만 오는 경우도 있군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받는 경우, 몽땅 받는 경우예요. 연습합시다. 그러면 상속은 승계 취득증 뭘까요? 상속은 이전적으로 몽땅 올까요? 부분적으로 올까요? 네, 몽땅 오니까 뭐예요? 이전적 승계에 속합니다. 이거는 승계가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자,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어떻을까요? 네, 갑이 갖고 있던 사용, 수익, 처분이 몽땅 오죠. 그러니까 이 승계도 당연히 이전적이지 설정적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저당권 취득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 수익, 처분권이 몽땅 왔어요? 부분으로 왔습니까? 부분만 취득했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 취득은 승계 취득증, 이전적이 아니고 뭐다? 설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시험 문제 저당권 취득이 이전적이다, 설정적이다 이것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 생각해 두세요. 기출 문제에서 저당권 취득은 소유자 사용, 수익, 처분 몽땅 왔다면 이전일 텐데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뭐다? 설정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다시 사용, 수익, 처분이 오는데 이전이 되는데 자, 일괄해서 오느냐, 포괄적으로 오느냐, 찍어서 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상속은 갑이 갖고 있던
여러 개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와요, 몽땅 와요? 상속은요, 빚도 상속됩니다. 뭐도 상속된다고요? 빚도 상속된다는 거예요, 빚도. 그러니까 이 상속은 이전 받는데 찍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일괄해서 오는 거니까 이건 뭐다? 포괄승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매매에서 소유권 취득은 갑이 빚까지 이쪽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매매 소유권 취득은 이전적인데 찍어서 오는 거니까 이건 무슨 취득이다? 특정 승계지 포괄 승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의 반대말은 뭐고요? 승계. 네, 요것을 두고서 그래서 빨리 말하면 원숭이 설특, 여기 특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원숭이 설특포 개념입니다. 개념.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은 개념이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 처음 취득, 이어 취득. 이어 받는데 자, 몽땅, 사용 수익 처분이 몽땅 오면 이전적, 부분적으로 오면 설정적, 또 이전적일 때 갑이 갖고 있던 만약에 빚까지도 만약에 몽땅 받으면 포괄, 빚은 받는 게 아니라면 뭐다? 특정. 뭐 이 정도에서 기억하시면 시험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책자에 보시면은 24쪽에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 그래서 특정 승계, 그래서 상속인 기억하세요. 상속인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포괄 승계인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이제 매매에서 매수인이 올 수 있겠죠. 매수인은 무슨 승계인이다? 특정 승계인. 네, 이것이 어디서 나중에 나오냐면 가끔 이제 이렇게 나와요. 포괄 승계인 아무것도 모르고, 선의는 모르고, 선의, 자, 선의 모르고, 그죠? 악의는 알고. 착하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의의 포괄 승계인 하면 요거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자, 매수인, 선의의 매수인은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 그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돼. 특히 어디서 나중에 의사표시 영역에서 의사표시 문제 풀게 되면요. 문제 풀게 되면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됐다. 건너간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선의의 포괄 승계인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인 나오면, 포괄 승계 나오면 DNA 유전자가 같은 사람이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의사표시 영역에서 곧 나오겠죠? 거기서 선3자 보호 대상에 선의의 포괄 승계인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승계인은 보호 대상이다. 이제 거기서 써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권리의 발생 가지고 지금 거기다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변경. 네, 그 변경을 보니까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 있고요. 네, 뭐 내용의 변경도 있고, 네, 뭐 작용의 변경도 있다. 뭐 그 얘기입니다. 네, 주체 변경은 방금 전에 봤던 거 있었죠? 네, 매매 같은 경우 또는 상속 같은 경우처럼 네, 주체가 변경되는 거예요. 이전적 승계가 대표적으로
주체의 변경이 될 것이고, 자, 내용의 변경은 첫 번째가 양적 변경하고 질적 변경 두 가지가 있다. 양적, 질적. 자, 양적 변경은 뭐 방금 했던 거 있었죠? 소유권에다가 만약에 전세권을 만약에 설정하게 되면 변경이 일어납니다. 소유권에서 사용, 수익, 처분 중에서 세 가지가 갖고 있다가 사용권하고 수익권이 일로 가고요. 처분권은 안 가겠죠. 그죠? 그럼 이쪽은 없고 이것만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변경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사용 수익권은 오지 않고 처분권만 오겠죠. 이런 걸 뭐라 한다? 양적 변경. 소유권 내용 양이 변경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질적 변경은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그죠? 달라라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혹시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대금 청구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잘못해가지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요 일정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청구권. 그러니까 대금 청구권 내용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뭐 바뀌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질적 변경이다. 대표적 예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책자 보시면은 주체 변경, 이전적 승계, 뒤에 공유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용 변경은 방금 전에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뀐다는 거 설명 하나 먼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내용 변경, 양적 변경과 성질적 변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적 변경과 내용 변경 설명드렸고, 자, 끝으로 작용 변경이 있네요. 작용 변경. 작용 변경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1번 저당권이 있고요. 2번 저당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저당권이 이렇게 소재가 되면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하는 것. 순위 승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어요. 아까 보였습니다. 이전적 승계는 상대적 소멸이 되겠죠. 또 물건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은 절대적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 변동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발생, 변경, 소멸. 그래서 일단은 발생 중에서 하나 꼭 기억할 게 뭐다? 시험에 나왔던 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저당권 취득. 순서적으로 기억하세요. 이전적 아니고 뭐다? 설정적이라는 기억하시고, 변경, 소멸은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공부하시면서 알 수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럼 이제 권리 변동이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가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옵니다. 자, 권리 변동 원인 나오죠? 그럼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돼 있을까? 법률, 재료. 오른쪽 옮겨 보는 겁니다. 요리.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이 권리 변동이 뭐냐면 법률 효과랑 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같다고.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과 효과가 같은 거니까 같다고 보면 이게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생기는 원인이 뭐다? 결국 법률 사실하고 법률 요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책자에 보시면은 법률 요건, 법률 사실.
그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을 비법률 행위. 그 책자에 보시면 거기 뭐 준법률 행위, 불법 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법률 사실 재료 가지고 요리 만들면 맛이 난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갖다 다시 분류를 합니다. 자, 용태란 말이 있고 사건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용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사표시 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법률 사실 가지고 책자에 보시면은 28쪽에 분류가 돼 있어요. 분류가. 책자 펴보세요. 네, 몰라도 상관없어요. 포인트 잡혔는데 지금 단계 쓸 게 아니고 그 용태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거 의사표시 이것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거 여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죠? 요리를 만들어서 맛을 본다 이렇게 있잖아 지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서 요리 만들어서 맛을 느낀다. 그러니까 법률 사실 중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다?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의사표시. 나머지 건 신경 안 써도 좋다는 얘기예요. 용태 사건 몰라도 좋다. 사실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의사표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권리 변동의 원인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28쪽 가시면 이제 법률 행위라는 단어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네. 28쪽 가시면 이제 법률 행위의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법률 뜻이 뭡니까, 이게? 법률 행위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있잖아요. 뭐를? 의사표시, 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별을 요소로 하는. 자, 사실입니까? 요건입니까? 효과입니까? 그러니까 뭐도 아니고요. 법률 사실도 아니고. 그죠? 법률 요건이죠. 효과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행위는 법률 행위는 별 볼 일 있는 어디 소속이다. 사실 아니고 효과 아니고 요건이다.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 관계 해가지고 29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의사표시가 곧 법률 행위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법률 행위는 의사를 요소로 하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 행위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단은 청약의 의사표시가 네, 곧 계약이다. 그러면 이 논리는 안 맞겠죠. 청약 의사표시가 계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 행위다. 그 논리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네, 법률 행위는 별만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다. 그런 얘기. 법률 행위는 별을 요소로 하지만 별 아닌 또 다른 재료가 섞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오는 것이 이제 혼인 같은 경우입니다. 혼인은 남녀의 의사표시 합치만 가지고 안 되고요. 가서 플러스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별 플러스 또 다른 재료가 섞게 된다는 얘기죠. 네, 짜장면은 짜장 플러스 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짜장 플러스 면 플러스 또 다른 재료가 섞일 수 있다는 얘기죠. 가끔 여러분들 뭐 계란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는 별만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는 별 없는 법률 행위도 존재한다. 이것도 틀린 얘기죠. 별 없는 법률 행위란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의사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9쪽 가시면 법률 행위와 의사표시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보충 더 설명드렸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있는 거, 거기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 있을 거예요. 네, 요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지금 30페이지부터 30에서 자 31페이지까지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건너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쨌든 지금 재료 가지고 요리 만들고 맛 가지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 가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옵니다. 요건. 자, 법률행위의 요건 나옵니다. 자, 법률행위 요건은 요거 가지고 하면 돼요. 갑과 을이 만났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갑이 자신의 토지가 있으니까 갑이 이 토지를 내가 판다 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요. 그럼 을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사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그러면 판다 산다에서 무슨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죠? 그럼 이제 갑은 뭐예요? 갑은 을한테 달라.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달라. 그러면 매매라는 법률 행위의 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죠. 세 가지가 뭐예요? 갑, 을이 있다. 뭐가 있다? 갑을 판다, 산다, 달라. 세 가지. 뭐라고요? 갑과 을이 있다, 판다, 산다, 달라. 어렵지 않잖아요. 갑을 판다, 산다, 달라. 그래서 이 갑, 을을 당사자라고 표현한다. 갑, 을이 있다, 당사자가 있을 것. 판다, 산다,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부딪히는 순간 그러면 서로 뭐하라? 달라. 이 달라가 뭐냐면 이 사람의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목적. 즉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매매의 목적 내용이 뭐예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객세 대금 달라, 재산권 달라.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갑을 판다, 산다, 달라. 갑과 을이 있고 판다, 산다가 있고 달라. 그럼 그것을 예쁘게 포장한 말이 뭐예요? 이거예요.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놓고서 책자에서는 성립 요건을 갖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립 요건. 그래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근데 책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나와 있죠. 33쪽. 몇 쪽이요? 네, 33쪽 가시면 박스에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 왼쪽에 있네요. 미안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왼쪽에 32페이지 가시면 일반적 성립 요건 해가지고 세 가지 나오죠.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이며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네,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의사표시. 근데 다짜 고짜 나오니까 이런 모르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가불이 있고 판다 산다가 있고 달라 달라가 있다. 가불이 뭐다? 당사자. 판다 산다가 의사표시. 달라 달라가 목적. 네, 그래놓고 당사자가 네,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자 33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당사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사자가 뭘 가질까?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자, 이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능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정신줄, 의사, 능력이란 단어가 나오고 책자는 지금 없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행위, 능력이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목적.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타당성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사표시는 마음속 의사와 밖의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책자에 있는 거 첫 번째 갑을이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능력은 책에는 없습니다만 기억해 두세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판다 산다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자, 그러면 총칙은 이것 따라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종류는 없습니다만은 일단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책자 볼게요. 자, 몇 페이지 가느냐? 38쪽 가시면 38쪽 가시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와요. 챕터 2예요. 여기서 이제 확가적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쭉 넘기셔가지고 이제 의사표시가 나와. 의사표시는 너무 중요하니까 61쪽 가시면은 의사표시 얘기가 나옵니다. 의사표시. 그래서 거기 의사표시가 쭉 나오는 게 페이지가 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자를 94쪽이네요. 그래서 33부터 33페이지부터 여기죠. 몇 페이지? 94페이지까지. 네, 요걸 책을 반으로 접으세요. 이렇게 책을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꽉 누르세요. 이렇게 찢는 게 아니에요. 꽉 누르세요. 네, 그리고 주먹을 쥐셔가지고 여기다 뭐냐면 이쪽이 갑을 판다, 산다, 달라, 달라 이야기다 이야기예요.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가 갑을, 두 번째가 뭐다? 판다, 산다, 세 번째가 뭐다? 달라, 달라. 즉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네, 갑을이 있고 판다, 산다가 있고 달라, 달라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데가 어딜까? 바로 이거다 그런 얘기예요. 별. 그러니까 포인트 잡을 때 정말 심취할 때 어디냐? 나중에 여기가 정말 포인트예요. 총칙에서는 정말 중요한 데가 어디다? 의사표시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 순서가 목적하고 요거 나와요. 요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구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이 안 돼 있고 여기 목적하고 의사표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밤하늘의 별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맛을 느낀다. 이 별이 뭐다? 의사표시. 그래서 요리 중에서 정말 중요한 요리가 뭐다? 법률 행위.
그래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변동, 발생 변경, 소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 와서 법률 행위의 의, 그럼 요건한 거예요. 좀 종류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말 정확히 의사표시야. 권리가 변동, 결과가 생긴 최초의 원인은 의사표시니까 의사표시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 변동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다? 의사표시라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해서 정리할게요. 뭘 기억하라고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서 요리를 만들어서 맛을 느꼈다. 별이 뭐다? 의사표시. 요리 중 정말 중요한 요리가 뭐다? 법률 행위. 자, 맛이 뭐다? 권리 변동. 그리고 재료는 더 멋있게 표현한 말이 법률 사실. 그 다음에 요리는 요건. 맛은 뭐다? 권리 변동은 법률 효과. 네, 처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용어가. 네, 자꾸 들으시면 재료 요리 맛 가지고 생각하시면 내용이 될 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법률 행위 종류 설명드릴게요.